잠시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진우 씨,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팀장님, 어제 너무하신 것 같아요. 진우 선배가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게 모욕을 줄 필요까진 없었잖아요. 이진우 씨는 징계 처분에 따라 더 이상 저희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30대에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남자, 김준호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최근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저는 꽤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선생님들의 사랑도 받았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괴롭힘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진우라는 친구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했어요. 진우는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였어요. 운동도 잘하고 말도 잘했죠.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됐어요. 제 물건을 숨기거나 별명을 부르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체육 시간이 끝나고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진우와 그의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더니 갑자기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은 더 거칠게 나왔죠. 결국 저는 속옷만 입은 채로 복도에 내몰렸어요. 그 순간의 수치심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선생님의 질책, 모든 것이 제게는 악몽 같았죠. 그 일 이후로 저는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항상 누군가가 저를 괴롭힐까 봐 불안에 떨었어요. 식욕도 떨어져 점점 말라갔고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실망하실까 봐, 그리고 어쩌면 제가 나약하다고 생각하실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만 견디자라고 되뇌었지만 그 오늘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진우는 반 아이들을 선동해 저를 따돌렸어요. 점심시간이면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조별 활동 때면 늘 남는 사람이 되었죠. 한 번은 수학 시간에 조별 과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 혼자 과제를 해야 했죠. 그때 느낀 소외감과 외로움은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체육 시간이었어요. 공을 던지는 척하면서 저를 맞추고 실수로 그랬다며 웃어 넘기곤 했죠. 한 번은 농구 경기 중에 진우가 일부러 제 발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저는 손목을 심하게 다쳤지만 선생님은 그저 남자애들은 원래 거칠게 노는 법이야. 이라며 넘어갔죠. 그때부터 저는 어른들에 대한 신뢰도 잃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려 했지만 그때마다 진우는 교묘하게 빠져나갔어요. 우리 친한 사이예요. 라며 저를 안고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이곤 했죠. 그 모습에 선생님들은 오해를 풀고 돌아가셨고 저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어른들조차 저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저는 점점 더 내성적이고 불안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항상 누군가가 저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심지어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결국 상처받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시간들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려워졌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학교에 가는 것이 공포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토할 것 같은 느낌으로 학교에 갔고
매일 저녁 내일은 차라리 아프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잠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제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경계하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졌죠.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이성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또다시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의 기억들은 제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 경험이 저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진우와는 다른 학교에 가게 되었고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첫날 교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는데 온 몸이 떨렸어요. 여기서도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죠.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토하고 나서야 겨우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움찔거렸고 친구들이 모여 웃을 때면 나를 비우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했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도서관에 숨어 책을 읽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국어 선생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준호야, 너 글솜씨가 참 좋구나. 이번에 교내 100일장에 나가보는 건 어떠니?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참가하기로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난 깨달았다. 내게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 작은 성취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글쓰기에 몰두했어요. 글을 쓸 때면 과거의 아픔도 잠시 잊을 수 있었거든요. 점차 자신감도 생겼고 조금씩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석이라는 친구와 가까워졌는데 그 친구 덕분에 많이 변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실수로 민석이의 발을 밟았는데 저는 그 순간 너무 겁에 질려 바로 사과했어요. 그런데 민석이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괜찮아, 준호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여 준 거였거든요. 민석이와 친해지면서 저는 조금씩 다른 친구들과도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무서웠지만 한 번, 두 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 모든 사람이 나를 해치려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학업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공부에 몰두했죠.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적도 자연스럽게 올랐고 선생님들의 인정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공황 발작을 겪기도 했죠. 한 번은 체육대회 때 농구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졌어요. 결국 보건실로 실려갔죠. 그때 상담 선생님께서 저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았어요. 상담을 통해 저는 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죠. 점차 자존감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이런 노력은 계속되었어요. 저는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는데 이는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겪은 일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깨달음이 저를 더욱 성장시켰죠.
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특히 봉사 동아리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다 보니 제 문제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학과 공부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졸업할 때는 학과 수석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제게 주는 의미는 단순한 학업 성취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증명이었죠. 운 좋게도 졸업 직후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열심히 일했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일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공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적인 성장이었죠. 과거에 괴롭힘 당했던 경험 때문에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민감했어요. 이 특성이 오히려 제가 좋은 리더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죠. 또한 과거의 상처로 인해 저는 항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죠. 이런 태도가 직원들의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저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 좋은 연봉,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 하지만 이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어둠이 남아 있었어요.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 그때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어요. 완전한 치유는 아직 멀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진정한 치유의 기회가 곧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어느덧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팀장이 되어 있었고 회사에서도 나름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죠.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찾아왔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진우, 10년도 더 지났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마치 중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공포감이 몰려왔어요. 손에 든 서류를 꽉 쥐는 바람에 구겨져 버렸죠. 진우도 저를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죠. 준호야, 너였구나.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반갑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갖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벗겨졌던 일,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던 기억, 체육 시간에 넘어져 다쳤던 순간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어요. 한편으로는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내리누르고 싶은 분노가 치솟았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 저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의 재회는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죠. 과거의 일을 언급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가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하고 땀에 젖어 있었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몇 번 내쉬고 나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죠.
그날 이후 매일 아침 회사에 오는 게 고통이 되었어요. 언제 진우를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와 마주칠까봐 두려웠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주변을 살피게 되었죠. 하지만 진우는 여전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회식 자리에서 저를 놀리기 시작했고 업무 시간에는 자신의 일을 저에게 떠넘기려 했죠. 준호야, 이거 너가 좀 해줘. 넌 일 잘하잖아. 팀장님, 준호가 저 대신 야근 좀 해준대요. 그치, 준호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옥죄어 왔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두려움, 수치심이 뒤엉켜 있었죠.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 저는 다시 그 중학교 교실에 있었고 진우와 그의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매일 아침 식은땀에 젖은 채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위축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제가 상사라는 위치에 있다는 걸 의식하게 되었죠. 그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잖아. 왜 아직도 그 녀석 앞에서 이렇게 약해지는 거지? 자책과 분노, 두려움이 뒤엉킨 채 저는 날마다 내적 갈등을 겪었어요. 과거의 상처받은 소년과 현재의 성공한 팀장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워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저는 서서히 또 다른 감정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바로 복수심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감정이 저를 어떤 곳으로 이끌게 될지를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변해갔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가족들은 제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자문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걸까? 복수? 용서? 아니면 그저 모든 것을 잊고 싶은 걸까? 이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회의 중에 진우가 또다시 자신의 실수를 저에게 떠넘기려 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죠. 이진우 씨, 그 일은 당신이 담당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죠.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 순간 저는 작은 승리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죠.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진우에게 맞섰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 것 같다.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나는 그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에게 과거의 고통을 되돌려줘야 할까? 내가 복수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 역시 가해자가 되는 걸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서서히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진우의 실수를 지적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더 적극적으로 그의 약점을 찾아내고 이용하기 시작했죠. 진우의 업무 실수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저에게 떠넘긴 일들, 잘못 처리한 보고서들,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겼어요. 동시에 다른 팀원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해 나갔어요. 그들에게 진우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민지 씨, 이 보고서 진우 씨가 작성한 거 맞죠? 여기 몇 군데 오류가 있어서요. 태연 씨, 오늘 업무 다 하시지 않았어요. 진우 씨가 일을 떠넘겼다고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진우의 입지를 좁혀갔어요. 그의 실수를 지적하고
그의 부당한 행동을 동료들에게 알렸죠. 처음에는 동료들도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우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 역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던 제가 이제는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동료들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들은 저를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후배 연수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팀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진우에 대한 복수? 아니면 제 내면의 평화? 복수를 계획하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갈등했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과거의 나와 뭐가 다를까?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나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돌려줘야 해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런 내적 갈등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항상 긴장 상태였죠. 제 건강도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진우의 모습이 거울 속 제 모습과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미 복수의 계획은 진행 중이었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진우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죠. 결국 저는 복수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단순히 진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바로잡고 회사의 문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꿨죠. 이렇게 하면 내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 거야. 나는 단순히 복수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진정한 해결책일까? 나는 정말 이렇게 해서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큰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그때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우리 팀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죠.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진우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장 조사와 경쟁사 분석을 맡겼어요. 진우야, 이번 프로젝트에서 너가 맡은 부분이 핵심이야. 너가 잘할 거라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어요. 진우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가 얼마나 일을 대충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뤄왔는지 모든 증거를 모아뒀으니까요. 예상대로 진우는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마감 3일 전 그가 제출한 보고서는 엉터리였죠. 데이터는 부정확했고 분석은 피상적이었으며 심지어 일부 내용은 인터넷에서 그대로 베낀 것이었어요. 프로젝트 발표 당일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회의실에는 임원들과 팀원들이 모두 모였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진우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의 실수를 덮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발표가 시작되고 진우의 순서가 왔어요. 그가 자신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진우 씨.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그의 보고서의 모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죠. 부정확한 데이터, 잘못된 분석, 그리고 표절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이진우 씨,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진우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었죠. 임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팀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승리의 짜릿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가 그토록 바라던 복수를 이뤄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진우의 창백한 얼굴, 임원들의 실망한 표정, 그리고 팀원들의 놀란 눈빛, 모든 것이 제가 원하던 바였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꺼웠죠.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그제서야 제가 한 일의 무게가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하던 건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복수였을까요? 진우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맞지만 그걸 저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해야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날의 장면이 반복됐죠. 진우의 창백한 얼굴,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팀원들의 동요된 표정,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넌 결국 그와 다를 바 없어. 너가 한 일은 그 녀석이 너한테 저지른 일과 다를 게 뭐지?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눈길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후배가 저에게 말했어요. 팀장님, 어제 너무하신 것 같아요. 진우 선배가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게 모욕을 줄 필요까진 없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옳다고 믿었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진우는 징계를 받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일어났지만 기쁨은 커녕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제가 느낀 건 승리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공허함이었죠. 제가 원하던 정의는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변해버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일하고 있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진우에게 했던 일은 과거에 그가 저에게 했던 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요. 제가 그토록 증오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복수는 제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냈죠. 이제 저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닌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문제를 해결한 능력 있는 관리자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듯한 그 눈빛들. 그들은 이제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걸까?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성공일까?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치유와 성공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복수는 제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죠. 이제 저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저의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 되리라는 걸.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방황했어요.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꺼려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젊은이, 당신 눈에 슬픔이 가득하네요. 기억하세요. 용서는 당신을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동안 저는 진우를 미워하면서 사실은 제 자신도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오히려 제 마음속 어둠만 더 커졌을 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 트라우마와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과거의 기억들과 마주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그 기억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했죠. 준호 씨, 당신이 겪은 일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갈지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상담사의 이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했죠. 동시에 회사에서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냉철한 관리자가 아니라 팀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리더가 되려고 노력했죠. 특히 신입사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민준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는 팀이니까요. 서연 씨, 정말 잘했어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팀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팀원들은 더 활발하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진우에 대한 미해결된 감정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를 다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겨우 찾아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진우야? 나 준호야.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준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하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사실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던 일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진우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죠. 준호야, 정말 미안해. 나는 그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몰랐어.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지. 정말 바보 같았어. 그는 머리를 숙인 상태로 가만히 있었어요. 저 또한 그런 진우를 보고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진우의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진우야, 사실 나는 너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겪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너를 용서할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죠. 그 만남 이후 저희 삶은 크게 바뀌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회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조직 문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신입사원 교육 때마다 이 말을 강조해요. 제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은 결혼을 준비 중이에요. 파트너에게 제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녀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준호 씨,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야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괴롭힘의 피해자였든 가해자였든 혹은 방관자였든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치유할 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수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요. 지금도 가끔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피하지 않아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치유의 첫걸음이랍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